서연아, 김치는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야지. 위에 두면 냄새가 배. 일요일 오후 준호의 부모님 댁 주방에서 이수빈의 목소리가 들렸다. 42살의 중학교 교사인 수빈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가족 모임을 주도하는 편이었다. 동생 준호 내외를 부모님 댁으로 부르는 것도 식사 준비를 돕는 것도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남동생 준호의 아내인 서연은 37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정해진 규칙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그대로 냉장고 위쪽에 밀어넣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언니. 밀폐용기라. 수빈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지만 입가에 맺힌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아버지와 함께 주말 뉴스를 보고 있었다. 40살의 회사원인 그는 누나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중간 역할을 해왔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두 여자의 대화 소리에 그는 슬쩍 고개를 돌렸다.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수빈아, 서연이가 도와주겠다잖아. 내가 다 할 필요 없어. 어머니의 말에 수빈은 미소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서연이 대충 놓고 간 냄비 뚜껑을 다시 정리하고 식탁 위 젓가락들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거실로 나갔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어때요? 어머님, 아버님. 서연의 제안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지. 우리 한 바퀴 돌까? 잠깐만요. 수빈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식사 준비 거의 다 됐는데 먹고 가는 게 어때요? 산책은 나중에.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래요? 그럼 식사 후에. 준호는 그 짧은 순간의 긴장을 느꼈다. 수빈은 가족을 위한 일정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되길 바라는 사람이었다. 반면 서연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편이었다. 평소라면 문제없을 작은 차이들이 오늘따라 부딪히는 것 같았다. 식사 시간. 수빈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다. 나물, 찌개,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러운 한 상이었다. 와, 언니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서연의 칭찬에도 수빈은 덤덤했다. 가족끼리 모이는 건데 당연하지. 그 말에는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며 입맛이 씁쓸해졌다. 준호는 분위기를 바꾸려 했었다. 누나가 제일 요리 잘하지. 엄마 솜씨 물려받아서. 서연아, 너도 좀 배워. 수빈의 말에 서연이 잠깐 멈칫했다. 준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서연의 손에 든 숟가락이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빈은 계속 서연의 방식을 고쳤다. 그릇 쌓는 순서, 행주 쓰는 법, 물기 제거하는 방법까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따랐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준호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는 분명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게 분명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월요일 저녁, 준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다.
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 손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서연의 대답은 짧았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수빈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준호야, 서연이한테 잘 말해봐. 가족 모임 때는 편한 옷보다는 단정한 옷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도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거든. 그리고 다음엔 반찬 하나라도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엄마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 준호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누나의 의도는 알았다. 분명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서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했다. 누나한테 메시지 왔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서연이 바로 반응했다. 또? 뭐래?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는데 왜 오빠한테 말하래? 서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나도 나름대로 신경 쓴 건데 청바지가 그렇게 문제야? 부모님도 편하게 오라고 하셨잖아. 누나는 그냥 예의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예의 없는 사람이란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빈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중시했고 며느리와 시누이의 관계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위계보다는 평등한 관계를 원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 준호는 점심시간에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서연이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내가 중간에서 전달하면 오해 생겨서. 너가 전달하는 게 더 부드럽잖아. 내가 직접 말하면 서연이가 더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서연이는 누나가 자기를 간섭한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수빈의 한숨이 들렸다.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지. 나도 가족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누나 입장에선 그렇겠지만 준호야. 수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우리 가족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서연이가 우리 가족 일원인 건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나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의 입장도 이해가 갔다. 그날 저녁 준호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엔 서연이 보낸 스크린샷이었다. 수빈이 서연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였다. 서연아,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 생신인데 케이크는 내가 준비할게. 넌 과일이나 준비해와. 딸기가 좋을 것 같아. 참, 그날은 조금 일찍 와줘. 3시쯤. 준비할 게 많거든. 서연이 덧붙인 메시지가 이어졌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야?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수빈은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믿었고 서연은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준호는 점점 더 깊은 공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다가올수록 준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 생신날이 전쟁터가 될 것 같았다. 일요일 오후 준호 부부는 어머니 생신 모임을 위해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서연은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딸기 한 팩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3시까지 오래 10분 늦었네. 현관문을 열자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길이 좀 막혀서. 괜찮아. 어서 와. 서연아, 딸기는 저기 싱크대에 놓고 씻어줄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딸기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수빈이 그녀의 뒤를 따라오며 말했다. 아, 그리고 접시는 찬장 위에 있어. 예쁘게 담아야 하니까 큰 걸로 꺼내줘. 네. 서연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찬장을 열고 접시를 꺼냈다. 딸기를 씻으며 수빈의 지시가 계속 이어졌다. 딸기 꼭지는 칼로 파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돌려서 빼야 예쁘게 나와. 알아요. 물기는 키친타월로 꼼꼼히 닦아야 해. 물기 있으면 금방 물러지거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턱선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거실에서 준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지만 귀는 온통 주방 쪽으로 쏠려 있었다. 30분 후 식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수빈이 준비한 미역국, 잡채, 갈비찜이 상에 올랐다. 서연이 담은 딸기 접시도 그 옆에 놓였다. 와, 수빈이가 다 준비했네.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칭찬에 수빈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 생신인데요. 서연이도 도와줬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지만 수빈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응. 딸기 씻어줬지.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준호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 케이크는 언제 드실래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빈과 서연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수빈은 어머니와 아버지께 음식을 권하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서연은 조용히 식사만 했다. 서연아, 요즘 일은 어때? 프리랜서는 바쁠 때랑 안 바쁠 때 차이가 크지? 어머니의 물음에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수빈이 끼어들었다. 엄마, 요즘 프리랜서들 힘들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서연이는 실력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제가 대답할게요. 응? 아, 미안. 내가 먼저 말했네. 수빈은 가볍게 웃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님.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서 바쁜 편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서연아, 그릇은 이렇게 쌓으면 안 돼. 무거운 게 아래로 가야지. 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그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주방 밖에서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누나, 서연아, 케이크 준비해야 되지 않아? 준호가 황급히 들어와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연과 수빈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준호는 그 사이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불렀지만 가슴속은 답답하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음 모임엔 안 갈래. 서연아, 언니가 날 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슴으로 보는 것 같아.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상황은 그가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서연은 약속대로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준호는 홀로 부모님 댁을 방문했고 수빈은 서연의 부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불편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수요일 저녁, 준호의 핸드폰에 수빈의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야,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 사진 찍기로 했잖아. 아빠 칠순 기념으로. 준호는 깜짝 놀랐다. 가족 사진. 언제 그런 얘기 나왔어? 지난달에 말했잖아. 너도 좋다고 했고, 사진관 예약도 다 해뒀어.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 생신 때 누군가 가족 사진 이야기를 꺼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히 약속을 잡았다는 건 몰랐다. 누나, 그런데 서연이랑 얘기 안 해봤어? 당연히 가족 사진인데 다 와야지. 서연이한테 전해줘. 일요일 오전 11시 부모님 댁 근처 포토 스튜디오.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준호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서연아, 다음 주에 가족 사진 찍는데. 가족 사진? 응.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누나가 사진관 예약해뒀대. 서연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는 안 갈 거야. 서연아, 가족 사진인데 나는 가족이 아닌가 봐. 언니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누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 나를 배려한다고? 서연이 노트북을 덮으며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언니는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 없어. 가족 사진 찍는 것도, 일정도, 아무것도. 그냥 정하고 통보만 해. 그래도 이건 아버지 칠순. 그럼 내가 준비한 건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아버님 칠순 준비하고 있었어.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 어떨까 해서 펜션도 알아보고 레스토랑 예약도 알아봤어. 그런데 언니가 사진 찍는다고 하면 내가 준비한 건 또 뭐가 돼?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런 얘기 왜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어차피 언니 생각대로 될 텐데. 일요일 아침, 준호는 홀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서연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끝내 가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관에 도착하자 수빈이 먼저 물었다. 서연이는 못 온대. 일이 있대. 일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 수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럴 줄 알았어. 진짜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날은 일정을 비워놔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 서연이도 나름대로. 준호야. 수빈이 준호를 돌아봤다. 너는 맨날 서연이 편만 들지. 가족 사진 하나같이 못 찍는 게 말이 돼? 누나가 먼저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어떡해. 수빈의 얼굴이 굳었다. 일방적으로 통보? 내가 가족 생각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그게 일방적인 거야? 그래도 서연이 의견도 들어줘야지.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부모님이 놀라서 두 남매를 바라봤다. 의견. 내가 얼마나 배려했는데. 수빈도 목소리를 높였다. 매번 조심조심 말하고 서연이 눈치 보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배려가 아니라 간섭이었어. 누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내가 간섭했어. 우리 가족이 잘 지내길 바라는 게 간섭이면 난 앞으로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녀는 돌아서서 화장실로 향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뒤를 따라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내가 중간에서 힘들겠다. 하지만 둘 다 틀린 건 아니야. 그걸 알아야 해. 사진은 결국 찍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서도 진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준호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 사진 촬영 이후 일주일 동안 준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수빈은 연락을 끊었고 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적은 처음이었다. 목요일 저녁 준호는 결심했다. 각자와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금요일 점심시간 준호는 수빈의 학교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수빈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누나,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수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엄마 아빠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게 간섭이라니. 누나의 마음은 알아. 근데 서연이 입장에서는 달랐던 것 같아. 뭐가 달라? 누나는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고 서연이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누나가 다 정해놓으면 서연이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수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가족을 챙기셨거든. 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서연이는 그게 불편했구나. 서연이도 아버지 칠순 준비하고 있었대.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근데 누나가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자기 준비는 의미가 없어진 거지. 수빈의 눈이 커졌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 말해봤자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수빈은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정말 몰랐어. 서연이도 뭔가 준비하고 있었는지. 나만 가족 생각한다고. 나만 애쓴다고 생각했나 봐. 누나도 힘들었지? 응. 항상 내가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 맞이니까, 딸이니까. 그런데 그게 서연이한테는 짐이 됐구나. 토요일 오후, 준호는 서연과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서연아, 누나 만나고 왔어. 그래서 누나도 미안해 하더라. 내 마음을 몰랐다고. 서연은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언니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언니가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이. 알아. 누나도 이제 알게 됐어. 언니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방식이 나한테는 너무 힘들었어. 항상 지적받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누나도 변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런데 서연이도 조금만 이해해줘. 누나는 원래 그렇게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거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다만 방식을 조금 바꾸면 되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무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 언니 말에 무조건 반발부터 했던 것 같고. 일요일 저녁, 준호는 부모님 댁에 수빈과 서연을 함께 초대했다. 부모님은 없고 세 사람만의 자리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수빈과 서연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수빈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내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서연도 대답했다. 저도 미안해요, 언니.
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아버지 칠순 때 내가 준비한 거 같이 하면 안 될까? 여행 가자.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응. 내 생각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같이 의논하자. 저도 언니가 준비하는 거 도울게요. 제대로, 진심으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나눴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직도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긴 것 같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함께 가는 것.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아버지 칠순 준비 같이 할까? 수빈과 서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